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떤 색으로 채워져 있나요? 유난히 건조하고 무채색처럼 느껴지는 일상 속에서 100년 전 가장 찬란하고 과감한 색으로 세상의 위로를 건넸던 파리의 예술가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있는 전시입니다. 앙리 마티스와 파리의 화가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전시의 스토리텔러인 심성아 도슨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는 7월 16일 이제 개막을 하게 됩니다. 앙리 마티스와 파리의 화가들, 청주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시입니다.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이제 청주의 관람객들 만나게 되실 텐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시 해설을 하고 있는 도슨트 심성아라고 합니다. 예. 이번 앙리 마티스와 파리의 화가들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예. 네. 그러면 흔히 도슨트라고 하면 네. 미술관의 가이드라고 하지만 이 작품과 관객을 이어주는 번역가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슨트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번 전시는 또 한 문장으로 어떻게 또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저는 도슨트를 작품과 관람객을 이어주는 번역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려운 미술 용어를 그냥 단순히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번 전시를 또 재밌게 들려드려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전시도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워낙 앙리 마티스 유명하고요. 예. 색채의 마술사 앙리 마티스, 또 삶의 기쁨을 그린 라울 디피, 또 본인만의 우아한 화풍을 선보였던 마리 로랑생까지 3명의 화가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예요. 알겠습니다.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전시의 타이틀이 이제 앙리 마티스와 파리의 화가들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색채의 마술사 앙리 마티스를 기점으로 해서 라울 디피 그리고 마리 로랭상의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 세 작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 세 화가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자신만의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세 화가는 모두 그림은 다르지만 또 본인만의 색을 찾아가기 위해 떠났던 그 예술 여정을 관람객들도 마음 편하게 한번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예. 실제로 앙리 마티스는 색으로 새로운 미술을 열었던 화가고요. 또 라울 디피는 끊임없이 배우면서도 결국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었던 화가예요. 마리 로랑생 역시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창조해낸 화가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를 나만의 색을 찾은 3명의 화가를 만나는 전시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야, 나만의 색을 찾는 3명의 화가를 만나는 전시. 뭔가 인상적인데요. 특히나 앙리 마티스 하면은 야수파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대중이 이야기하는 야수파. 사실 저는 미녀와 야수의 야수밖에 생각나지 않거든요. 야수파 정확히 어떤 건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예. 미녀와 네, 제가 약간 야수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세계 자유를 준 화가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야수파라는 이름의 배경에도 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1905년에 프랑스의 파리의 살롱도톤 전시에서 마티스를 비롯한 젊은 화가들의 작품이 공개됩니다. 근데 강렬한 색채와 파격적인 표현에 당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죠.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에 색을 칠한다면은 우성권님은 어떤 색을 칠하실 거예요? 다양히 예, 이런 질문이 올 줄 몰랐네요. 살구색, 이렇게 살색? 살색이라고 예, 표현하죠. 예. 예. 그런 색도는 좀 요즘 좀 피부색 민감한.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제 피부색 관련된 걸로 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죠, 야수파? 네, 그러네요. 하지만 야수파 화가들은 얼굴에도 초록색도 칠할 수 있고 보라색도 칠할 수 있다라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평론가 눈에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수들 사이에 도나텔로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야수들이라는 표현이 펴지면서 야수파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화가들이 거친 그림을 그리고자
의도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실제 색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대신에 자신이 느낀 감정과 분위기를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술계에서는 이 비판적인 이름이 붙여졌지만 결국에는 혁신가들이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또 자유로운 화가들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에서는 또 이 석판화 작품을 대거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사실 석판화라는 장르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판화하면은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사실 제가 10년 넘게 현장에서 이 말씀을 거듭 드리는 이유가 판화의 가치를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판화의 가치. 네. 예. 회화가 붓으로 그림을 그린 예술이라면 판화는 판을 통해 완성하는 예술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방법이 다를 뿐 예술적인 가치는 절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실제로 석판화는 기름 성분이 있는 그 재료로 판 위에 그림을 그려요. 직접 그림을 그리고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원리를 이용해서 한 장씩 인쇄하는 기법인데요. 예. 특히 색이 여러 개 들어가는 작품은 색마다 별도의 판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석판이 여러 장이 생기겠네요. 네, 순서대로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 많게는 뭐 100여 개의 판을 만든다면 그래요. 100여 개의 색을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고요. 예. 저도 대학에서 직접 석판화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데 예.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정말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화를 포기했고요. 네, 그래서 예. 이번 전시를 보실 때에는 그림뿐 아니라 이 판화의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겠네요. 예. 네, 이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지 이제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앙리 마틴스의 작품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요, 이카루스라는 작품이거든요. 이카루스는 그리스 신화 속에 하늘을 날다가 태양 가까이 다가가 이제 추락하는 이카루스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에요. 예. 검은 인체와 강렬한 파란색 배경, 그리고 가슴에 붉은 점 하나만으로도 긴장감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묘사 없이도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마티스의 예술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 마티스의 작품이기도 한데 마티스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바로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네, 가까이에서 보면 단순히 이제 색종이를 오려 붙인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은 색면이 빙글빙글 이제 말려 들어가며 달팽이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흥미로운 것은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은 보자마자 달팽이라고 바로 알아차리는. 네. 예. 다들 보셨어요? 달팽이인 거? 사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지금 저 작품 말이죠. 아이들은 달팽이다 하고 금세 발견하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술이 아는 것보다 순수한 눈으로 감상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께서 이 마티스의 컷아웃이라는 시리즈의 작품이거든요. 예. 컷아웃을 보시면서 색종이를 그냥 가위로 오렸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공장에서 인쇄된 색종이를 오린 게 아니에요. 마티스가 이제 그 과슈라는 물감을 가지고 예. 흰 도화지에 다 색을 칠한 다음에 건조된 그 색종이를 오려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이 표현하기를 가위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거죠. 흥미롭네요. 네, 가위로 그리는 그림, 네, 달팽이와 이카루스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라울 디피 작품을 보게 되면 마치 음악 한 편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작품을 만나게 될까요? 라울 디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을 노래한 화가. 노래한 화가다. 시각 네.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삶의 기쁨을 노래하는 화가다라는 예. 별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음악이 흐르는 것 같다라는 평을 듣습니다. 굉장히 경쾌하고 밝은 색채가 특징인데 예.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노르망디 해안이라는 작품이에요.
왜 화가가 해안가를 그렸을까요? 그 순간이 아주 인상적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해안가에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주 특별한 이유네요. 너무 제가 기습 질문을. 네, 노르망디의 바다를 평생 사랑했던 화가고요. 예. 실제 풍경을 그대로 그렸다기보다는 자신이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작품 앞에 서 있으면 마치 약간 바닷바람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아, 너무 낭만적입니다. 감상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또 하나 주목할 작품이 있는데 또 연달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예, 마드리갈이라는 작품. 네, 마드리갈은 예. 많은 분들이 디피를 화가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직업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사실은 책의 사파 작업도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고 또 프랑스 시인 스테판 말라르메의 작품에 사파를 그릴 만큼 문학가도 친했습니다. 책 읽기도 좋아하고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심지어 연주하는 것도 좋아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다방면의 재능이 많았던 만큼 이번 전시에서는 이런 오리지널 파나와 에디션 아트북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던 라울 디피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뛰어난 예술가였다라는 거를 직접 전시장에서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하죠. 네. 네. 정말 도슨트라는 게 느껴집니다. 예. 아, 실제 그러니까 빠져들게 되는데요. 예, 해설에 대해서. 예. 이 마지막 작가는 이제 마리 로랑생이라는 분인데요. 우아하고 몽환적인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마리 로랑생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이건 마리 로랑생이다라고 할 정도로 독보적인 화풍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마리 로랑생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취향은 약간 좀 파스텔 톤이고요. 파스텔. 네. 제가 이런 비유를 들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약간 동공이 서클렌즈 낀 것처럼 검은색 동공이 약간 좀 돋보이는 인물 표현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또 파스텔 색채여서 우아하고 몽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조형 언어인가 보죠? 네, 마리 로랑생만의 예.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리 로랑생의 작품까지. 이제 그 전시가 오픈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미술 전시가 아직도 어렵다고 느끼거나 20세기 초의 현대 미술을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전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관람 꿀팁 알려주신다면요. 방금 전에도 제가 예. 도슨트라서 빠져든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예. 전문 도슨트라고 해서 저라고 전공을 했다고 해서 모든 작품을 볼 때 정답을 찾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아직까지도 미술관에 방문하실 때 나는 문외한인데 나는 미술을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근데 예술은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어떤 그림이 내 눈에 들어오는지 예. 그런 걸 좀 중점으로 편하게 보셨으면 해요. 그렇군요. 네. 우리 그 도슨트께서는 여러 작품을 또 많이 보셨고 또 이 도슨트로서 관람객과 마주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사실 그 전시 보실 때는 어떤 포인트를 가장 좀 요즘에는 재밌게 보세요? 많은 작품 보시니까 한번 여쭤봅니다. 그날 제 기분에 맞춰서. 기분에. 네. 음. 사실 거창하게 감상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만약에 오늘 제가 너무 우울해요. 그러면 라울 디피의 경쾌한 파란 색채의 그림을 보면서 저 그림 보니까 좀 시원하다. 예.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감상 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앙리 마티스와 라울 디피 등 이 파리의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어떤 작품의 매력에 빠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 보시는 분들에게 이번 전시가 어떤 메시지를 좀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날 전시장에서 마주하는 그림이 또 오늘 마음에 들었던 그림이 다음에 다시 와서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눈에 들어와요. 예. 그래서 관객분들도 전시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 순간만큼은 오늘 마음에 드는 그림, 오늘 내 마음에 드는 화가 한 명을 꼭 골라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세 화가 모두 자신만의 색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예술가들입니다. 동시대를 살았는데도 어쩜 저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를 보시면서 그 다양성도 이해해 주시면은 더 풍성한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작가가 창조한 빛에서 깊은 평안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작가가 뿌려놓은 빛 속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성화 도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원 씨 고맙습니다. 네. 증평군과 충북교육청이 손잡고 7월부터 10월까지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증평 지역 탐방 이벤트를 펼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탐방지에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되고요. 군은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100명에게 증평 투어 패스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지역을 더 깊게 만나는 여행,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알차게 준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